한자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해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해하려면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세트 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96강입니다. 오늘은 쌀포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쌀포자입니다. 쌀포자는 싸다는 뜻도 있고 감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쌀포자는 쌀포변의 뱀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쌀포자는 싸다는 뜻입니다. 포장을 의미하죠. 그리고 뱀사자는 뱀을 의미하지만 뱀사자가 이번 경우처럼 붓으로 사용될 때는 몸기자의 변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몸기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쌀포자는 몸을 감싸는 모양이 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불에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담요 안에 넣고 감싸고 있습니다. 담요로 아기를 감쌀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쌀포자입니다. 또는 엄마가 아기를 품 안에 감싸고 있는 이 모양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도 쌀포자가 설명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팔포대상이라는 말이 있죠. 팔포대상은 8개의 보따리를 가진 큰 상이라는 뜻으로서 생활에 걱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포함한다고 할 때, 포용한다고 할 때도 쌀포자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중심자인 쌀포자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중심자인 쌀포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안을포자입니다. 안을포자는 안다는 뜻도 있고 품다는 뜻이 있죠. 이 안을포자는 손수변의 쌀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손의 적극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또 쌀포자는 싸다는 뜻이 있고 감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포자는 손으로 감싸는 모양이 앉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벌려서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양을 안을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포자는 적극적으로 손을 벌려서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해의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의포화는 옷을 벗고 불을 안는다는 뜻으로서 재난을 자초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포옹한다고 할 때, 휘포를 푼다고 할 때도 안을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배부를 포자입니다. 배부를 포자는 배가 부르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를 포자는 밥식자와 쌀포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밥식자는 밥을 의미하는 것이고 쌀포자는 싸다는 뜻도 있고 감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포자는 밥을 감싸면 배가 부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섭취한 밥을 몸이 감싸고 있어서 배부르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면 그 밥이 아직도 배 안에 남아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죠. 배부를 포자는 밥을 감싸면 배가 부른다는 표현으로서 섭취한 밥을 몸이 감싸고 있어서 배가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포식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식난이는 배가 부르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는 뜻으로서 의식이 넉넉하여 편하게 지냄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는 포만이라고 할 때나 포화라고 할 때도 배부를 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포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태보포자입니다. 태보포자는 태보를 의미합니다. 세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보라는 것은 아기를 감싸고 있는 자궁을 말하죠. 이 태보포자는 달월자와 쌀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달월자는 달을 의미하지만 지금처럼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병형으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쌀포자는 싸다는 뜻도 있고 감싸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태보포자는 몸을 감싸고 있는 게 태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중에서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임신한 엄마의 몸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있는 곳이 태보라는 것이죠. 태보포자는 이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보포자는 몸을 감싸고 있는 게 태보라는 표현으로서 태중에서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사해동포가 있죠. 사해동포라는 말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한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모두 형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포라는 말에서나 교포라는 말에서도 태보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대포포자입니다. 대포포자는 대포를 의미하고 쇠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쇠뇌라는 것은 옛날식 대포로서 여러 개의 화살이나 돌을 잇따라 쏘는 큰 활을 말합니다. 이 대포포자는 돌석자와 쌀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돌석자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고 쌀포자는 싸다는 뜻도 있고 감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포자는 돌을 감싸고 있는 게 대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포는 돌을 품었다가 멀리 보내는 기능을 하죠. 그때 돌을 품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대포포자입니다. 옛날식 대포입니다. 옛날식 대포에 이런 모양도 있었던 것이죠. 이때 돌을 가지고 있다가 멀리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적군이 있는 쪽으로 큰 돌멩이를 보내게 되면 적군의 타격이 되는 것이죠. 이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대포포자입니다. 그런 옛날식 대포가 조금 발전한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의 대포가 그 후에 나온 것이죠. 초기의 포자는 돌멩이였던 것이죠. 이 돌멩이를 총통 안에 넣어뒀다가 멀리 보내는 것이죠. 대포의 총통 안에 들어있는 그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대포포자입니다. 대포포자는 돌을 감싸고 있는 게 대포라는 표현으로서 대포는 돌을 품었다가 적군 쪽으로 멀리 보내는 기능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장사정포가 있죠. 장사정포는 사정거리가 매우 큰 대포란 뜻으로서 구경이 100mm 이상 되고 사정은 12km 이상 되는 장거리 포를 말합니다. 또 대포라고 할 때나 포수라고 할 때도 대포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포자가 포함된 5번째 관련자는 거품포자입니다. 거품포자는 거품을 말하죠. 이 거품포자는 물수변의 쌀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쌀포자는 싸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싸는 것을 말하죠. 거품이라는 것은 액체가 기체를 먹고 부풀어서 생긴 속빈 방울을 말합니다. 이 거품포자는 물을 감싸는 모양이 거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품은 물을 감싸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거품은 물의 표면에 생기게 됩니다. 흐르는 물에서든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거품이 생기는 것이죠. 그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되면 마치 물을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거품포자입니다. 거품포자는 물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 거품이라는 표현으로서 거품은 물을 감싸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몽환포형이 있죠. 몽환포형은 꿈과 헛개비, 거품과 그림자와 같다는 뜻으로서 인생이 헛되고 덧없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포말이라고 할 때나 수포라고 할 때도 거품포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쌀포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죠.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